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열심히 우리 공부할 토익 RC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뭘 했나요? 그렇죠. 바로 파트 5, 6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라머 공식들을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문장의 구조, 동사의 종류,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품사,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골격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토익에 대해서 갖춰지셨나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파트 7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파트 7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다시피 어떻게 생겼나요? 그렇죠. 바로 Reading Comprehension입니다. 진짜 Reading Comprehension이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문장들을 또 글들을 보면서 이제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독해 파트를 볼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글들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26강에서 하실 싱글 패시지입니다. 싱글 패시지라는 건 그렇죠. 말 그대로 지문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일단 독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구경부터 해볼까요? 자, 일단 파트 7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RC 153번에서 200번까지의 독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파트 5, 6, 즉 101번부터 152번까지는 기본적으로 문법 아니면 그냥 어휘 이런 것들을 빈칸에 넣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독해 문제입니다. 그래서 single passages 153번부터 180번까지는 이렇게 single passages 바로 독해 지문이 하나가 나오고 그 밑에 문제가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그런 유형의 독해입니다. 그리고 double passages라고 하는데요. 즉 지문이 두 개가 있어요. 연관된 지문이 두 개가 있고 그 지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5개씩 쫓아 나옵니다. 그게 바로 181번부터 200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는 당연히 우리는 지금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 편지, 이메일, 그 다음에 설명서 등의 그런 비즈니스 상황들을 넣어놓은 그런 지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싱글 패시지스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동의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의어 문제라고 하면 뭐지? 자, 여러분이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물론 영한 사전을 찾으면 영어 단어의 한글 단어 뜻을 보잖아요. 자, 그런데 동의어라고 하는 건 바로 시노님을 말하는 거니까 바로 영어 뜻을 다시 영어로 한번 찾아봤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여러분이 찾아내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흔히 이 문제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절대요. 제일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종류는 메모와 공고문. 뭐 대표적인 것들이겠죠. 흔히 우리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노티스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요런 것들이 이제 메모와 공고문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청구서와 송장. 청구서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 내보내는 그런 다큐멘트죠. 송장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인보이스라고 불리는 이 송장이란 바로 여러분들이 물품을 주문하고 아니면 뭐 견적을 받고 뭐 이럴 때 보내는 그런 다큐멘트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편지와 이메일. 자, 편지는 그쵸?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묻는 건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전화 메시지. 전화 메시지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예전에 흔히 answering 머신 나왔을 때 그쵸? 항상 제3자한테 뭔가를 보내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광고.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로 상품 광고와 구인 광고입니다. 상품은 당연히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면 물건 그런 것에 대한 거고 구인 광고는 바로 사람을 그쵸? 찾는 즉 우리 직장을 위한 사람을 찾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이라는 건 우리 여러분 뭔가 물건을 사면 항상 그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매뉴얼북이 들어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무언가 내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한테 순서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어려워하는 독해가 바로 이 기사글입니다. 신문 기사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치나 이런 것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기사글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그 내용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번 25강하고 다음 26강에서는 이 싱글 패시지를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토익커들이니까 그래서 바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어떤 단어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패시지에서는 자, 당연히 지문이 2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지 또는 이메일 가장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공고문에 편지 또는 이메일 아니면 공고문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더블 패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 광고, 그리고 그 광고에 대해서 질문하는 편지나 이메일이 되겠죠. 그리고 기사글, 즉 기사를 읽고 그 기사에 대한 내 의견 아니면 어떤 게 좋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더블 패시지가 바로 이런 이메일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을 보실 때는 공고문에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들만 익히고 가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싱글 패시지를 한 번씩 이제 하나씩 해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아까 보여드렸던 동의어 문제 되겠습니다. 자, 동의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동의어 영어형 사전으로 찾았을 때 그쵸? 이 단어와 같이 쓸 수 있는 말. 이 단어가 없다면,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면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을 찾는 게 바로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사전들이 좋아서 또는 뭐예요? 우리 어플리케이션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동의어 사전이라는 것까지 들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동의어 문제에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메모랑 공고문을 이제 한번 볼 건데요. 자, 메모랑 공고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뭐 상사가 여러분들한테 또는 어떤 회사 내에서 어떤 알림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청구서와 송장. 솔직히 얘네들은 글이 많이 없어요. 기사글처럼 막 이렇게 긴 독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맷 안에 들어있는 숫자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확인만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동의어 문제입니다. 동의어 문제는 지문 내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비슷한 뜻을 선택하는 유형으로서 시험당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the word 땡땡땡 in paragraph 땡땡땡 line 땡땡땡 그렇게 다 알려주죠. 어디에 있는 어떤 단어가 과연 is closest in meaning to 어떤 뒤에 나올 빈칸에 즉 보기에 나올 4개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문제 형식이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동의어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어휘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조금은 다르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개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meet, 그리고 stress, 그리고 cover, deliver, 그 다음에 carry. 일단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동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쵸? 맞아요. meet는 만나는 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다음에 cover는 뚜껑 덮개고, deliver는 배달이고, 그 다음에 carry도 뭔가를 운송해 주거나 일을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얘네들이 다른 뜻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살짝 보고 가려고요. 자, meet라는 단어는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만나다지만 솔직히 비즈니스 상에서 meet는 이 뜻이 더 많이 나와요. 충족시키다. 즉 누군가를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훨씬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는
그렇습니다. 뭡니까? 난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 말고 얘가 동사로 쓰이면 강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어로 emphasize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cover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cov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뚜껑 이게 아니라 바로 무언가를 이제 대화나 아니면 특히 잡지 같은 데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디스커스나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 갖고 있다라는 포함한다라는 컨테인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eliver. deliv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deliver 배달이잖아요. 하지만 단순한 배달뿐만 아니라 어떤 내용을 convey, 전달하거나 그쵸?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뭔가를 보여준다라는 present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carry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언가를 운송하고 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일을 수행하는 것.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렇죠. 핸들링 한다는 뜻이죠. 우리 매니지 한다 그러잖아요. 일을 어떻게 여러분이 행하는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5가지 동사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바로 regarding입니다. 자, regarding은 우리가 알고 있는 regard, 안부를 전하는 그 regard라는 동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뭐뭐에 관하여. about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치사처럼 뒤에 무엇을? 그렇죠. 내가 무슨 내용을 말할 건지 명사로 한 단어로 phrase로 여러분한테 말을 전해주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럼 요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메모와 공고문. 그쵸? 메모. 회사 내에서 통지문으로 개인 또는 부서에 보내는 글이래요. 공고문, 회사의 방침이나 일정 같은 등의 안내문이죠. 항상 우리 이렇게 게시판 같은데 심지어 우리 대학교에도 가면 게시판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학사 안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그런 것들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메모와 공고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은 일단 이 글 왜 썼는지, 도대체 이 공고 왜 붙였는지 그 목적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글을 쓴 사람 또는 대상, 누구를 위해서 쓴 건지, 누가 보내는 건지. 그리고 당연히 내용을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메모 공고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목을 가리키는 이거 아까 regarding 같은 거죠. 그 다음에 subject.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나타내는 it is advised that 또는 뭐 it is required that. 그쵸? 그런 표현들이 여러분을 얘가 이것 때문에 글을 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얘네들의 많이 나오는 어휘가 있어요. 서면으로 하세요. 우리 모든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글로 쓰라고 항상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in writing 또는 기밀을. 자, 우리 여러분 뭐 미드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류 같은 거 폴더 가장 위에 스탬프로 confidential 이라고 찍혀 있는 거 많이 봤죠? 바로 그겁니다. 기밀 서류를 나타낼 때 바로 confidential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특정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이제 following notice를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문을 조금 나눴어요. 왜냐하면 화면이 조그만지라. 자, 조금 더 여러분이 크게 보실 수 있도록 나눠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city tour service. 바로 이제 그 도시를 구경해주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아요. 대상은 바로 투어리스트들이겠죠? 자, the City Tour Service Center has recently improved the website. 그래서 자, City Tour Service Center에서 최근에 개량 공사를 하셨어요. 뭘? 웹사이트를. 그쵸? 그래서 뭘 하실 수 있대요? 그 결과 우리 서비스에서 바로 provide even useful information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웹사이트의 주소는 www.citytour.com이고 contains, 자,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contains 뭘 갖고 있냐면 all information including timetables, tour routes, and prices. 바로 요런
여러분의 스케줄이라든가, 그러니까 여행 관련 스케줄이겠죠? 그 다음에 투어 루트, 어느 경로로 가는지, 그리고 가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시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tourists can purchase and reserve tickets online prior to sightseeing.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뭐 하실 수 있냐면 purchase 하실 수 있고요. reserve tickets 할 수 있대요. 자, reserve tickets 바로 뭔가요? 그렇죠. 예약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아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독해를 할 때 동의어 문제로 이런 동사들 있죠?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한번 쳐봤어요. 자, reserve 무슨 뜻인가요? make a reservation 이잖아요. 자, 한 단어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나올 수 있어요. 뭐예요? book이죠. 책 아닙니다. 여기서 book은 바로 예약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 맨날 부킹한다 그러잖아요. 자, 영화 티켓 빨리 부킹해봐. 예약 좀 해봐. 막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 예약이 book이라는 동사입니다. 또 뒤에다가 다른 거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book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et read maps. 자, road maps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가는 겁니까? To help you to choose the best route. 가장 최고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뭐를 위해서? For your traveling.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we continuously update. 또 계속 우리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합니다. If any interruptions happens in service. 바로 어떠한 그런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래요. We hope our newly renovated website. 자, 우리는 바랍니다. 뭘 바라냐면 our newly renovated. 자, 새롭게 다시 단장한 그 웹사이트가 will make your traveling. 여러분의 traveling을 more convenient and comfortable 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if you have any suggestions. 어떤 제안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compliment, 칭찬 같은 거 있으시다면 please send us email,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는데 어디로? to citytour@citytour.com으로 보내주시면 된대요. So we always want to satisfy your needs. 자, 여러분의 필요나 여러분의 요구에 우리가 만족하길 바라고 improve our website, 우리의 웹사이트 그리고 서비스, 여러분을 위한 웹사이트와 서비스를 훨씬 더 향상시키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일단 이게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문제를 구경하고 해답을 찾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자, what information cannot be obtained? 자, cannot be obtained니까 알 수 없는 걸 골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근데? 온라인에서. 자, 그러면 아까 분명히 타임테이블 알 수 있다 그랬고, 그쵸? 그 다음에 루트 알 수 있다 그랬고, 또 뭐 알 수 있죠? 그쵸? prices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tour schedules, ticket prices, tour routes, 그쵸?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건가요? 답은 food places, 어디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지는 나와 있지 않네요. 그쵸?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답을 푸시면 됩니다. 찾아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구경을 좀 해볼 거예요. 메모와 공고문 말고 많이 나오는 싱글 파스지. 바로 청구서와 송장입니다. 자, 청구서와 송장은 바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그런 청구 대금, 돈 내는 거. 그 다음에 물품 내역, 내가 뭘 샀는지, 뭘 주문했는지, 뭘 보냈는지, 배송 관련 사항, 언제 도착할 건지 아니면 어디로 보내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정보를 나타내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청구서 송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유형이 바로 누군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확인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뭐가 됐을까요? 그렇죠. 왜 도대체 please be informed that 어떤 요청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왜, 목적 이런 것들을 여기다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어휘를 보면 바로 주문한다라는 표현의 place on order 또는 order,
그 다음에 비용, expense. 그쵸? 얼만큼 내가 지출을 할 건지. 또는 expenditure. 특히 이런 거 여행 경비라 이런 것들 회사에 청구할 때 말이죠. 내가 반드시 얼마 썼는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런 편지글과 이메일, 바로 회사가 고객이나 또는 고객이 회사에게 그렇게 또는 회사가 직원에게 보내는 그런 유형의 글을 대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를 당연히 얘도 확인해야 되겠죠. 왜? 누가 보냈는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도대체 이 편지 또는 이메일 왜 썼는지,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Part 7 문제는 구체적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게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썼는지와 디테일한 걸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숲도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숲 안에 어떤 종류들의 꽃과 나무들이 있는지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받은 후에 이제 무슨 일을 할 건지, 그쵸? 요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 I'm writing to. 그 뒤에 동원이, 즉 동사 원형이를 써서 나 왜 이거 쓰려고 합니다. 라는 거. 그리고 첨부 내용. 보통 편지나 이메일 같은 경우는 enclosed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같이 뭘 동봉해야 되는지, 같이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enclosed you will fi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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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을 수 있는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뭐뭐에 관하여. 우리 아까 했었죠? regarding, concerning. 그 다음에 동봉한다. 뭔가 같이 보내는 거죠. enclose. 또는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attach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안부를 묻는 겁니다. 동사로 쓰이는 regard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 항목을 나타낼 때 details, 어떤 내용을 가리킬 때, 조항을 가리킬 때 provision.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지문 속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송장하고 이메일 중에서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번엔 이메일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메일도 좀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랐어요. 일단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부분만 일단 넣어봤거든요. 자, Gabrielle Fisher에게 쓴 편지 같아요. 날짜는 May 13, 2013 되겠죠. 자, 2013년 5월 13일에 제목은 The Trip to Beijing이래요. 자, 베이징에 가는 여행 때문에 이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I am sending your schedule. 자, 나는 당신이 요구했던 그 스케줄을 지금 보냅니다. Regarding the flight. 자, 플라이트에 대한 겁니다. 비행에 대한 건데요. Departing JFK Airport. 자, 뉴욕에 있는 JFK를 떠나서 for Beijing Capital International Airport. 즉, 그렇습니다. 베이징의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도착하냐면 요때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returning to New York on May 30. 뭔가요? 바로 뉴욕에 다시 5월 30일에 들어오는 비행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Both the schedules give you the choice of traveling by business or economy class. 자, 이제 여행하려면 선택해야 되잖아요. 양쪽 다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바로 그 choice of traveling. 여행에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요. by business나 economy class 중에서 선택을 하시래요. The business class is only 2 seats available. 자, 비즈니스 클래스는 2좌석밖에 안 남아 있고요. So let me know what you decide. 뭘 결정했는지 말해달래요. And I will book the tickets. 그래서 저는 이제 티켓을 이제 예약할 거래요. 그러면 Do you still want me to reserve a ticket for Leslie White? 자, Leslie White에 대한 티켓도 예약을 하길 원하나요? As I know, 내가 알기로는 You will participate in the whole conference there. 거기는 그 회의에 쭉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가할 거라고 들었지만 But I don't think she will. 그녀는 그럴지 모르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제목을 한번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What is mentioned about Mr. Fisher? 자, Mr. Fisher에 대해서 이제 쓰시래요. 찾으시래요.
자, A. He will go to Beijing on May 25th. 그 다음에 He will go with Miss White to Beijing. He has already made a reservation for the flight. He will make a presentation in conference. 자,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충 눈에 들어오는 게 보이나요? 자, 그럼 일단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로 이 앞에 부분에서 여러분 당신의 스케줄을 보내는데 스케줄이 바로 여기에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래요. 베이징에 가는 건 5월 25일, JFK로 다시 돌아오는 건 5월 30일이란 뜻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어땠나요? 그쵸? 뭐였어요? 하나하나. 자, 요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갈지는 그렇죠. 아까 아직 잘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reservation 내가 한다는 거지 Fisher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conference에서 presentation no. 왜냐면 participate in whole conference라고 말을 했지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럼 답은 얘가 되는 거겠네요. 1번, A번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파트 7까지 즉 파트 5, 6를 거쳐서 파트 7까지 총 푸는데 시간이 70분? 근데 그건 답안지 작성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 적어도 60분 안에 풀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패스트 리딩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독해를 많이 해보실수록 패스트 리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런 문제들이 먼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확인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린 오늘 여러 가지 싱글 파스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구경해 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마저 구경할 거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러면 오늘 일단 Part 7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